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지식을 쌓아주는 퀴즈를 내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상식도 가져가면서 그 문제를 푼 분들에게는 조금 더 밀도 있는 상담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퀴즈가 나올 거니까 긴장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퀴즈는요.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퀴즈예요. 간주 임대료가 뭐지? 간주 임대료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간주 임대료가 굉장히 좀 빡빡하고 타이트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되게 불리하면서도 한편은 부담이 되게끔 계속 지금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질문 나갑니다. 첫 번째 질문. 간주 임대료란 뭔가요? 2천만 원 이거 안 돼요. 어허.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분. 신은숙님. 일단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저 정도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전세금도 월세처럼 임대료로 관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간주 임대료의 컨셉인 거죠. 아, 맞네요. 시간. 오케이. 자, 우대권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자, 빠르게 답변하셔야 돼요. 자, 간주 임대료를 잦은 신고해야 되는데요. 잦은 신고하는 월은 언젠가요?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그 월이 언젠가요? 4월 땡. 몇 월이죠? 뭐든 옥련이님 당첨 2월달 맞습니다. 매년 2월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면세 받는 사업장 그런 곳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과하게 주고 있거나 또는 그런 분들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간주 임대료 잦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보통 1인당 전세가 합계가 얼마 정도 되어야 간주 임대료 신고 대상이 될까요? 이거 그냥 어바웃으로 해도 인정해 드릴게요. 얼마 정도 되어야 내가 지금 전세로 주고 있는 것들의 전세 가격의 합계가 얼마 정도 되어야 간주 임대료의 대상이 될까요? 오로지 전세만 줬다고 가정하고요. 3억 이상 대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주 임대료 신고 대상이 되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전세 합계가 필요해요. 아하, 이종환님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20억.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한 21억 조금 넘어가야 돼요. 내가 전세 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3억을 넘어가면서 공시지가가 3억 넘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한 4억에서 4억 5천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공시지가가 3억을 넘어가면서 전용 면적 59 면적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요. 1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면 19년도에 대한 걸 신고하기 때문에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 59가 아니라 지금 40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3억이 아니라 2억으로 떨어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넘은 아파트들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전세가를 다 합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매매가가 한 5억 정도 하고요. 공시지가가 한 4억 정도 하고 전세 가격이 한 3억 정도 하는 것들을 7개를 가지고 있으면 전세가에 합을 하면 21억이 되죠. 21억 정도 되면 그때부터 간주 임대료가 2천이 약간 넘어가요. 그러면 그 약간 넘은 금액 때문에 일단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당연히 월세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이제 내야 되는 건데 2천을 넘은 거에 대해서 내면 돼요. 근데 그 금액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큰 고민할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맥락을 똑같은 아파트들을 전부 다 100% 공동 명의로 가져간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40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1.8에서 1.1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2.1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21억에서
조금 더 작아져도 그 해당 사항이 생겨요. 제가 정확히 계산을 올해는 안 해봤는데 내년도가 2.1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계산해 보시면 차이가 커요. 1.8하고 2.1 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21억이면 한 15억만 넘어가도 아마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조금 깜빡한 분들 있다면 좀 명의 분산 내지 개인 명의와 또 법인 명의를 좀 분산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확률 50%예요. 법인도 간주 임대료가 있을까요? 예, 아니요. 일단 뭐 50%라서 그냥 예, 아니요 아무거나 막 질러보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도남수님 예 했는데요. 탈락. 그 다음 잡았다. 윤서현님 영어로 윤서현님 당첨 아니요. 개인은 간주 임대료가 있어요. 특히나 주택에 대해서요. 그런데 법인은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은 제외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임대 주고 있어도 간주 임대료는 없어요. 그래요. 오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더 재밌는 질문들 준비 많이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총 네 분에게 그래요. 질문할 수 있는 발언권 나갔고요. 또 이제 재미난 지도 놀이를 통해서 더 재미난 걸 한번 해보죠. 질문 나갑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일까요? 택지 개발 그 지구명을 텍스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지금 지도로 보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시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시. 질문 좀 못 드렸네. 택지 개발 지구명만 제대로 말씀해주시면 인정해드릴게요. 충주. 유아씨 충주기업 도시가 아니에요. 충주시는 맞아요. 근데 오케이 콩콩대리님 정답 충주 효암지구. 오케이 인정. 다음 퀴즈 나갑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요. 자 여기 지도가 진짜 있단 말이죠. 잘 봐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몇 개가 있냐면요. 여기 왼쪽 아래에 우미린이라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두진 하트리움이라고 또 아파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뭐 잘 안 보이고요. 또 오른쪽에 가보면 힐데스하임이라고 또 있고요. 또 오른쪽에 호암지구라고 또 있고요. 뭐 그래요. 자 이랬을 때 이것들을 좀 더 잘 보이게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아까 우미린 아래 있고 두진 있고 왼쪽 위에가 뭐가 있냐면 힐세트 들어올자리고 그 다음 행복주택 국민임대 제일 풍경채로 미정이긴 한데 어쨌든 있고 힐데스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퀴즈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총 7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 중에서 지도만 보고 입지가 가장 좋은 녀석 여기 뭐 A, A4, B5 적어줘도 괜찮고 아파트 보이는 이름 적어줘도 괜찮고요. 뭐가 돼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를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입지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박아현님 당첨 힐데스하임. 힐데스하임이 입지가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거리가 뭐 가깝기도 하고요. 도서관도 있고 학생회관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 녹지지대가 이렇게 같이 감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고요. 또 중요한 게 오른쪽에 보면 상업지구가 또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업지구가 없어요. 전부 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아이 학원을 보낸다거나 뭐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이용할 시설들이 적단 말이죠. 그래서
힐데스하임이 좋은 입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아파트를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녀석을 꼭 선택하세요. 지금 우미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과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무조건 위쪽하고 오른쪽밖에 없는데 위쪽하고 오른쪽에 아파트만 있잖아요.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앞에 아파트 상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두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두 개보다는 어떻게 보면 힐스테이트가 더 나은 거죠. 그리고 힐스테이트보다는 행보주택과 국민주택 위치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힐데스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이미 구도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미 있는 거고요. 오른쪽 상업지구, 왼쪽에 학교, 아래쪽에 단독주택도 있으면서 여기 업무지구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민간 분양, 공공 분양, 행복주택, 국민임대, 10년 임대 리츠의 차이를 아세요? 민간 분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이제 뭐 이편한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뭐 또는 이제 중소 건설 업체들이 분양한 것들 말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민간 분양이에요. 누구나 그냥 청약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퀴즈 안 내고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공공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것들. 근데 공공이 누구냐면 정부가 직접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LH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H가 택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면 그게 공공 분양이에요. 물론 이제 가끔씩은 타이틀만 건설하는 것만 특정 기업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 분양인데 힐스테이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LH가 택지 개발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건축하는 것만 힐세트 너가 좀 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되고요. 대신에 공공 분양은 일반 분양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대신에 좀 더 저렴하고요. 분양 가격이. 자, 행복주택은 뭐냐면 행복한가요? 행복한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이거 사실 딱 매핑이 안 되는데 사회 초년생을 위한 거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사이즈가 작아요. 제 행복주택은 사이즈가 거의 뭐 10평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24평, 33평, 40평이 아니라 10평. 그리고 가격은 1,3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7만 원. 지금 현재 요 녀석의 시세가 그렇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녀석의 시세가 10평에 1,300만 원에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주를 500세대가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 친구 때문에 뭐 전세가 안 나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좀 이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민임대는, 이거는 이제 딱 제목만 보더라도 국민에 의한 이제 그런 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영구임대예요.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되지도 않아요. 뭐 10년 지나도 그냥 계속 임대 아파트예요. 이해되죠? 어떻게 보면 국민임대가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공공임대가 있어요. 공공분양 말고 공공임대. 이게 뉴스테이하고도 조금 비슷하고요. 여기는 이제 리츠 개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뉴스테이는 그냥 건설사가 분양 안 하고 월세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투자자처럼 33평, 뭐 24평, 40평대를 보증금 1억에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산층을 위한 젊은 맞벌이 부분들을 위한 되게 보면 되게 좀 비싼, 되게 비싼 반전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임대로 주는 건데 리츠 같은 경우는 특정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뭐 은행 또는 투자자들의 그 연합이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그냥 건설한 다음에 월세 수익률 노나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하냐면 33평 기준으로 보증금이 9,800에 월 57만 원 내야 돼요. 저렴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옆에 그냥 여기 힐데스 하임이나 뭐 무미린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끼케야 지금 뭐 2억 뭐 5천 하려나? 뭐 그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내가 사서 70% 대출 내고 대출 이자 내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싸요. 그러고 보면 참 비싼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좀 기본 지식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이곳은 딱 봐도 대구죠.
대구입니다. 자, 대구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퀴즈 나갔습니다. 대구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대구시의 인구가 50만 밖에 안 돼요. 150만? 야, 큰일이네. 248만 인정해 줄게요. 요게 이제 뭐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네.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대구는 몇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대구에는 여러 개의 구가 있습니다. 뭐 동구, 남구, 북구, 서구, 동서남북은 당연히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모든 도시가요. 아, 촌로 9개 안 됩니다. 7개 안 되고요. 아, 질문이 조금 애리송하네요. 이게 구라고 해서 달성군까지 포함하면 사실 8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7개라고 말씀해 주신 이현진님에게 정답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퀴즈 나갑니다. 대구에는 전국 여러 곳에 있는 일자리 이전에 의한 대구 혁신도시가 이미 다 생겼어요. 대구 혁신도시는 어느 구에 있을까요? 그 많은 구들 중에 대구 혁신도시는 어느 구에 있을까요? 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하. 촌놈님 너무 급하게 적어서 돛구라고 적었는데 저거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이은진님 동구 정답. 대구에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땡땡 기업이죠. 그 야구팀 이름이 뭘까요? 아, 롯데 안 됩니다. 라이온스 안 되고요. 아, 삼성 라이온스 나왔네요. 최윤성님 정답입니다. 삼성 라이온스죠. 물론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상식적인 거니까. 자, 이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가 경기를 하려면 야구장이 당연히 대구에 있겠죠. 대구 이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이 있는 구와 동의 이름은 적어주세요. 구하고 동하고 동시에 적어주셔야 돼요. 땡땡구 땡땡동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구만 적으시면 안 돼요. 구하고 동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아하, 정답 나왔습니다. 브리덜 경제님 수성구 연호동 정답입니다. 아, 수성구에 야구장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부산 같은 경우는 롯데 경기장이 동래구 사직동에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더 가보죠. 아는 게 없다 나왔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대구 하면 삼성이거든요. 이 삼성 기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 상회가 있어요. 삼성 상회에서 시작했거든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자, 이 삼성 상회가 지금 대구에 있어요. 어느 동에 있을까요? 아하, JK님 정답 나왔습니다. 침산동에 있죠. 맞아요. 거기 가면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 있네요. 여기 뭐 제일모직 기념관도 있고요. 여기 가보시면 조그맣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지식산업센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구와 관련성이 있는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2018년도 기준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 이름, 이 고등학교 중에서 과학고를 제외하고 일반고 중에서 고등학교 이름을 적어주세요. 대구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 이름은? 일단 콩콩대대님이 빠르셨는데 이미 우대권 하나 있기 때문에 크크크님 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크크크님 경신고 그래요. 몇 면을 보냈더라? 나 기억이 안 나네.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냈던데 보니까.
이제 또 가격 맞추기 한번 들어가 보죠. 세상 제일 재밌는 게임이 뭐냐면 아파트 딱 이름 보고 이 정도 입지면 가격이 이 정도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자, 대구에 가면 여기 청라 언덕역 더블 역세권 그리고 방고개역 사이에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있고요. 쭉 보면 이제 대신 센트럴 자이가 보이네요. 연식이 2015년 그리고 33평 기준으로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 대략 한 6억 2천 정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평당 2천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몇 천만 더 올라가면. 자, 이걸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보자고요. 수성구가 오른쪽에 있고요. 쭉 가면 여기 2호선 라인 있는데 이 도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강남은 테헤란로라고 부르고 대구는 달구벌대로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로거든요. 왜냐면 이 대로를 따라 모든 상권, 특히나 뭐 빌딩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쭉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는데 보자고요. 지금 이제 퀴즈가 나갈 건 뭐냐면 자, 좀 더 가면 죽전역이 보여요. 경기도 용인에도 죽전역이 있지만 대구에도 죽전역이 있어요. 자, 이 죽전역에 보면 대구 월드마크 웨스트 엔드라는 아파트가 지금 보이네요. 역세권이고요. 이 친구 39평이 가장 작은 평수인데요. 이 친구 매매가는 얼마일까요? 매매가를 어바웃으로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퀴즈입니다. 지금 아까 대신 센트럴 자이가 33평 기준으로 6억 2천이었고요. 이 녀석은 39평, 제일 작은 게 매매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생각한 답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아, 요거는 1000단위까지 좀 필요한데 몇 천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 너무 탁 끊을 수가 없거든요. 아하, 일단 제가 원하는 답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킴님 7억 2천. 오케이, 답 정답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 또 호가가 나오면 또 더 높을 수도 있긴 한데 말이죠. 7억 2천 정도 해요. 상당히 금액이 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5억 5천 뭐 그거 안 하던 것들이 거의 5억 정도, 5억 초반 그 정도 하던 게 올라서 이렇게 훅 갑자기 또 올라서 지금 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매물 기준으로는 거의 뭐 7억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이 아니라 2억이 올랐다. 지금 매매만 보면 뭐 6억, 7억, 저층이 6억 8천에서 7억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억 2천 정도는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단기간 내에 2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 친구만 오르진 않았겠죠. 흐름을 좀 느끼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자, 또 퀴즈 나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역은요, 뉴타운인데요. 뉴타운 이름을 적어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지도에 보이는 뉴타운 이름을 적어주세요. 땡땡, 뭐 땡땡땡땡 뉴타운 또는 땡땡땡땡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뭐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하, 일단 JK님이 제일 빨랐는데 아까 하나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박성준님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박성준님 정답. 여기는 시남 뉴타운이에요. 지도를 보면 안 보이죠? 여기 동대구역이 있고요. 우리 KTX 타고 내리면 있는 곳이 동대구역이죠. 동대구역이고요. 그 인근에 쪼르르 올라가면 파티마 병원이 있고요. 파티마 병원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요 삼각형이 은암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그래서 이걸 딱 해보면 이제 보이죠. 지적표시도로 보면 이쪽에 구역 하나, 그쵸. 이 친구가 여기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쪽에 하나 있고 또 아래쪽에도 또 하나 있고 또 위쪽에도 좀 애매하게 있고 물론 존치로 남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위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시남공원이라고 있어요. 시남공원에 딱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사방팔방이 보여요.
저 위쪽에 있는 복현동도 보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그런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제가 재정비 촉진지구를 알려드린 이유는 일반 단순한 재개발 지역과 다르게 뉴타운은 최소 5개 이상 이렇게 밀집돼서 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천지 개벽하는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하고 들여다보고 나중에 이 녀석이 시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또 공부하는 녀석으로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뉴타운은 많지가 않아요. 퀴즈 나갑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삼성 창조 캠퍼스가 있었던 요 동네에 보면 인근에 아파트가 많거든요. 이 중에서 대장 아파트는 누굴까요? 대장 아파트 이름을 적어주세요. 퀴즈 나갔습니다. 여기는 대구 북구이고요. 동으로 따지면 칠성동 그리고 침산동이 있는 동네예요. 아하, 굿모닝님 맞추셨네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오페라 삼정이죠. 오페라 삼정이 대구 북구면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닌데요. 매매 가격이 33평 기준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이건 퀴즈는 아니에요. 오페라 삼정. 이제 이 친구가 2017년 10월달 33평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할 거예요. 7억 하죠. 이 친구 분양가는 4억이 안 됐거든요. 3억대였을 텐데. 그러고 보면 정말로 많이 올랐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입지 안 좋은 곳에 비싸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 입지를 보면 바로 맞은편에 정면에 뭐가 보이죠? 롯데마트. 그리고 왼쪽에 뭐가 보이죠? 이마트. 오른쪽에 중앙 컨벤션 센터, 삼성경제 캠퍼스,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건너편에 뭐 LG 베스트 더 샵, 베스트 샵, 뭐 이런 상권들 쭉 이제 형성돼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홈플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만하죠. 살만하지.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이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야, 북구라고 엄청 무시했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는 구축이지만 건너편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33평이 7억이나 한다. 7억이나. 이런 친구 사면 좀 부담스럽죠. 이게 7억 하면 수성구는 도대체 얼마 해야 되는 거죠? 수성구에 있는 그냥 뭐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들은 과연 얼마 해야 될까라고 다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 원래는 이제 여기 침산 프로지오, 그러니까 2005년식 또는 코오롱 하늘채 2006년식, 명성 프로지오 2006년식 요 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대장이었거든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 가격이 대장이라고 해봤자 뭐 끼케야 뭐 4억 뭐 이 정도였을 텐데 지금 이제 4억에서 5억으로 올라선 거죠. 아까 그 친구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 친구가 떠밀려서. 근데 실제 매물은 또 좀 더 비싸게 나올 확률이 있을 거예요. 5억에서 막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5억 6천까지. 그런 형태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대장 아파트가 누군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친구의 매매가에 따라 그 다음 대장이 또 멍하게 가만히 있다가 야, 나도 옛날에는 대장이었어 하면서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보고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여기 대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모든 사업장 리스트가 지금 제가 다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구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 요거는 최소 10단위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구시에 있는 모든 구를 통틀어서 개수가 몇 개일까요? 제가 업다운 해드릴게요. 자, 강율맘님 36개 했는데 업, 원허님 120개 했는데 업. 더 써야 됩니다. 더 써야 돼요.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일단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그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에요. 자, 150개보다 더 써야 됩니다. 더 위로 업. 245. 요거 아까운데 틀렸다. 두 번째 자리에서 틀렸네. 200 안 되고요. 230 나왔다. 자, 도남수님 정답. 도남수님 정답. 지금 정확하게 232개예요. 232개. 엄청나죠?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왜냐면 울산광역시가 4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대구는 230 몇 개예요. 그리고 이 중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거나 관리 처분 현재 난 것들 그것만 추려도 A4지 한 장 꽉 차는데 그게 한 40 몇 개쯤 되거든요. 그 40 몇 개가 된다는 말은 그 중에 절반이 20개 관리 처분 인가 난 것들은 다 이주를 했거나 이주를 한다는 소리고 사업 시행할 것들은 앞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구축 아파트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분양권이 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막 어떻게든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진행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업 소득이잖아요. 사업 소득 빨리 일으켜서 분위기 좋을 때 넘겨주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계속 누군가 받아주겠죠. 그러다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배탈 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모든 지역이 그랬듯이요. 부산은 제가 정확하게 뽑아보진 않았는데 대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대구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부산도 꽤 많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들 제가 준비한 것들 다 드렸고요. 다 드렸어요.